제가 이제 일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한 30분, 과학이 한 20분, 그리고 입시가 한 1시간 해서 한 9시 정도에 마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재원생 있으십니까? 재원생 어머님들? 예. 저기 치트에 대한 만족도 어떠십니까? 리얼합니다. 1점부터 5점까지. 1점이 불만족, 5점이 만족. 몇 점이세요? 5점이요? 학생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다들 시험을 잘 보면 좋겠는데 이게 또 이렇게 그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희비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아시죠? 그죠? 직전부터 고등관 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메싱이라는 책을 썼고 아마 김원중 실장님이 들어오실 건데 이분이 블랙라벨 저자예요. 예표 저자. 그래서 여기 이제 수학도 굉장히 잘 하시면서 입시를 데이터로 분석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대성에서 어느 정도 좀 인지도를 갖추고 계시거든요. 저도 수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제가 수업하는 거나 학교도 강연을 제가 다니고 수업하거나, 그리고 이제 미인과 이제 문제 챌린지 이번에 수원에 오거든요. 또 수원도 한번 가보셔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이야기인데 재원생들 어머님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촘촘하게 앉아있죠.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타이머 테이블로 해서 진짜 진지하게 시험을 다 봐줍니다. 치트 애들은 제가 수업을 단과나 외부에 많이 한번 다녀봤는데 우리 치트 애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착한 것 같아요. 순하고 좀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애들이 잘 따라옵니다. 아주 이렇게 결이 좋은 아이들인데, 요게 이제 마승호, 우리 과학과 대표 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승호 선생님 수업하십니다. 요 분이 이한빈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 아시죠? 이름. 그리고 이동훈 선생님. 요 분이 이번에 태원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원을 이렇게 하면 시험이 마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게 되는데, 제가 참 놀랐던 게 태원이 제로예요. 그리고 우리 유상급 선생님, 그리고 여기 이제 이기주 선생님, 요분도 강의평가를 제가 해봤을 때 거의 감점이 0.2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참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이 같고, 그리고 우리 이제 유일하게 우리 학원의 수학과의 여자 선생님 윤지수님,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독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집요하게 가르치고 계시고, 요분이 이제 유상민 선생님입니다. 고3이고 N반 수업을 하고 있어요. 요분이 이제 심심해서 논술을 봐서 이번에 연대 치대 합격을 했어요. 논술로. 심심해서 합격해서 다니기 귀찮아서 합격 안 가는 나쁜 인간입니다. 유상민 선생님이랑 분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 박재희 부원장님, 저희 부원장님입니다. 제가 없을 때 학원을 책임지고 하시는 분이고, 요게 이제 저희가 그 시험을 아이들이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전 보강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들어왔거나 오늘 들어온 시험지를 아이들이 풀게끔 밤마다 수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전부 다 풀게 하고 어떤 날은 조금 쉬운 문제를 풀게 하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끼리 그냥 회의를 해서 요거를 반영을 해서 저희 치트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원이다 보니까 통일성 있게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주자라고 저희끼리 작전을 짜는 게 한 컷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밴드 어머님 가입돼 계시죠. 축전지트 고등반 밴드, 그리고 저희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지금 또 뒤에서 찍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마이크가 약간 저희가 무선이 아니다 보니까 울림이 있긴 한데 오늘 입시 부분을 반드시 아이를 보게 해주세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부에 들어오시는 김원중 실장님의 입시 내용을 아이들이 한번 엄마 아빠랑 같이 보셔도 좋고 그냥 아이가 좀 보게끔 해서 입시나 방향이 어떤 건지를 알고 가는 아이와 막연하게 가는 아이들은 동기부여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하시면서 저희가 밴드라는 데 노출이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자별로 제가 조사를 다 했고 애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초로 만점 4월 25일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좀 받은 것들을 제가 좀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별 분석이에요. 요거는 모든 학교를 저희가 담지는 못했는데 자세하게는 제가 밴드나 이런 곳에 다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보전고등학교 시험 문제 보전고 있으세요? 보전고 문제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전체 2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지를 딱 받고 첫 내신인데 받고 나서 20개에서 22문제를 50분 안에 컷을 끊어야 되는데 그럼 한 문제당 2분 30초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수학의 잠재력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것보다 우리 운전면허라든지 스피드 문제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단련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 현재 고1부터는 내신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혹시 조금 부족했다면 기말고사 때 점수를 잘 받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컷을 이렇게 확보한 거는 있어요. 이제 고정고의 컷이 84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75를 받았어요. 목표 기말 점수 그리고 요 일에서 이제 죄송한데요. 84가 맞아요? 예, 84라고 들었습니다. 정말요? 예, 선생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1컷이 84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제가 그걸 담았어요. 왜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왜요?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또 잘못된 정보를 주시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애한테 들어보니까 네. 100점도 많고 하나쯤인 아이도 많고 아들 말로는 하나가 1등급 아이들이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위 집단 아이들의 분포가 조금 보정보다 많고요. 여기 밑단에 보시면 등급 컷을 보면 레인지 자체가 뒤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그게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 선생님, 저희가 내부 정보를 알 수는 없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84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게 84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정적으로 저희가 2점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점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6을 잡아서 목표 점수를 받아서 1이라는 숫자를 최대한 많이 올려야지 저희가 입시 지도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라는 숫자는 교수나 학교에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1을 받을 수 있는 과목에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조금 많이 부족한데 공통사회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면 뒤에 아이들이 공부를 비교적 안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포진되어 있으면 이쪽만큼 가기는 쉬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갖고 가서 2등급을 받는 거의 전략보다는 애매한 2와 1의 경계에서 1이라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우선 전략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과를 가신다면 수학과만큼은 조금 잡아주시고 아무튼 말씀이 흘렀는데 요거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 보시면 학평에 30번 문제가 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50분 만에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30번 문제를 변형을 해서 낸다 하면 이건 정말로 이게 좀 확률적으로 아이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84, 나머지는 공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개를 하는 거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백고등학교 2024년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학교별 전문반보다 수학은 수준별로 촘촘하게 끊겨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보정고반을 만든다면 얘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등급 반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중간에 중레벨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SBS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반을 만들어서 3개 반 정도를 만들 수가 있어야지 학교별 전문반의 의미가 돼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들은 어떠냐면 이게 보정고 전문반이야 라고 해서 있어서 그 반에 그냥 입학을 시키시게 되면 아이들 자체가 수업을 여기 맞춰서 중에 맞춰서 하면 이 아이들이나 이 아이들은 조금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전문반보다는 제 지도는 그냥 수준별로 하는 게 수학교육에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죽전고등학교 이번 시험은 고정고가 가장 어려웠고 죽전이 가장 좀 쉬운 편이었어요. 동백이 가장 쉬웠고 그리고 구성하고 대지가 약간은 조금 어려웠다. 이게 저희들 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셨을 때 등급 컷은 명확히 나왔죠. 82.5가 1등급입니다. 이걸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초당고등학교는
인근 학교에서 다수 기출되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들을 확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A 학교, B 학교에서 많이 출제가 됐다는 저희들이 무단별로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봤을 때 1등급 컷 자체는 81점이다. 이것도 저희가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 학교에서 얘기했는 정보를 저희가 갖고 온 겁니다. 동백고등학교는 좀 쉬워요. 그렇죠? 내신형 문제에서 모의고사형 문제로 가는 가도기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문제는 쉬웠습니다. 동백고 있으세요? 네. 자, 쉬웠는데 이제 아무래도 5등급제가 되고 수학이 강화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난이도를 올리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초단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근고등학교 적자 했죠. 아까 죽전고등학교 보시면 컷이 이렇습니다. 84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동백고하고 유사 문제다.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뭘 보실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보정고등학교가 84고 구성고나 죽전고보다는 등급이 높아요. 보정고가 애들이 문제가 더 쉬웠나? 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보정고등학교는 전반적으로 상위권 아이들이 수학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가 뭐냐면 문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문제를 여기서 내겠다는 레인지를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평균 컷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이 지역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밴드를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이것도 제가 올려뒀는데 이게 안 보이시죠?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통기하, 현재 고2입니다. 그러면 확통하고 기하를 2학년 때 아이들이 하죠. 근데 확률과 통계가 저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되다 보니까 모든 학교들이 전부 다 3학년 1학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정 과목으로 한 학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성지고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3학년 1학기에 미적분투하고 확률과 통계. 성지고는 미적분투, 확통, 기하. 그리고 동백고도 전부 거의 기하하고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분투가 있어요. 그러면 내신으로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학생부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이다 하면 저희가 기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지정하는 과목이 아니다라고 하면 피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논술이나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된다 보면 아이들이 3학년 1학기 때 학습량이 절대적입니다. 이게 좀 맹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못 짜여진 것 같은데 과학도 그렇습니다. 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수학은 이게 볼 때 절대적으로 학습량이 3학년 1학기가 피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자체를 조금씩은 선행을 당겨야 되는데 저는 1학년 기말을 하고 나서 학생부 중심과 수능 중심을 조금 선별을 하려고 해요. 우리끼리. 아이들한테 만약에 무게 중심을 조금 수능으로 가야 돼라고 하면 혹시나 학교 교육에 조금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조금 전략적으로 해서 어머님들하고 학원하고 얘기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벤 다이어그램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이 내신이고요. 안쪽이 수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의고사, 전국연합, 출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의 교집합 자체가 75에서 80%가 돼요. 그러면 아이가 내신을 정말 잘 봐야 되는 아이들은 20%에서 25%의 내신만의 문제들을 다 풀어야 돼요. 낙생고등학교, 신목고, 양정고, 외대고 이런 유명한 문제들을 전부 다 푸는 학습 전략을 취해야 되고 그게 아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수준만 딱 놓게 되면 75에서 80입니다. 아까 등급컷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70대 후반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면 이 부분만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과목의 선택 전략을 써야 된다. 언제냐면 1학년 1학기하고 2학기 마치고 기말 다중에 저희가 담임체가 다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치트는 지금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그러면 학기는 철저하게 내신 공부를 저희가 올인을 할 거고 방학 때는 저희가 선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교육과정 때문에 현재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죠.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
공통수학 2, 2학기 내신이기 때문에 레벨별로 저희가 지금 10개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레벨이 숨겨져 있어요. 1개 레벨은 약간은 좀 팀수업 비슷하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2학기 내신에 맞게끔 레벨링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공통수학 2는 뭐냐면 수학이 약간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공통수학 2를 문제풀이를 조금 더 시켜서 학습량을 늘려서 여기에 조금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수준별로 했을 때 미적분 1까지 끊었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중등부터 다녔던 어머님들은 저희 진도 다 뗐죠. 그 마스터반이나 거기 하셨던 분들은 진도 다 뗐을 겁니다. 그죠? 그 진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N반 수업을 초반부에 들어가서 저는 공통수학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를 너무 딸리지 않고 미적분 1에서 끄는 이유는 2학년 내신의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통수학 2에서 3개급 레벨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수준과 진도 성향에 따라서 여기 3개 그룹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9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정해서 제안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면 마찬가지로 대수가 2학년 1학기의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가 레벨링으로 형성이 됨으로써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문제풀이를 더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미적분 2를 들어갑니다. 3학년 1학기가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분 2하고 기하까지 들어간 학교도 있기 때문에 미적분 2를 조금 한 8주 정도는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저희가 좀 넣었어요. 그리고 미적분 2를 했거나 미적분 2를 하기는 조금 힘든 아이들, 그리고 정시 무게로 가야 되는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로 제가 볼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시기 때 저희가 설명회를 해서 취지나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 죽전지트 고등과는 이렇게 모든 로드맵이 다 따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밴드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수능 수학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능 수학의 역사는 2021학년도 이전과 이후로 갈라집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수학은 2문제 정도를 틀리면 2021학년도 이전에는 1등급이었어요. 근데 2022 학년도부터 80점대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작년 수능의 컷이 88이었어요. 1등급 컷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등급 컷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능 문제가 어렵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만점자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133명에서 900명대인 아이들이 작년에 1522명이 나왔어요. 그 말은 최상위권에 교과서나 개념을 철저하게 텍스트 위주로 기본에 충실해서 했던 아이들, 그리고 스스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민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주더라도 만점이 나오는 거고, 어설프게 공부했던 애들부터 붕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과거나 연제고 아이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 한 3개나 2개 정도를 내면 선별되겠다라는 착각을 교육부에서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도 그냥 오답률 자체가 요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딱 1컷이거든요. 9등 문제에서. 그럼 1컷의 문제를 딱 내고,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오답률이 거의 붙어 있죠. 그러니까 5개 정도의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더니 과학고 영재고부터 어설픈 아이들까지 전부 구별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조차도 풀이가 7줄, 8줄에 끝납니다. 이게 이제 손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수학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따로 하고 수능 공부를 따로 해야 된다는 그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 아이들, 개정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는 학교 수업 자체, 내신이 바로 수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통수학 1에 우리가 뒷부분을 기말고사에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1, 2가 복합적으로 문제를 낼 때 통합적인 소재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2022 저희 이때부터는 공통수학 1, 2가 통합적인 문제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아이들은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에 가장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지도를 할 생각이고, 어머님, 아버님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표는 거기 봉투 안에 보시면 돼요. 잘 안 보이시면. 자, 재원생 어머님들은 아시죠? 그죠? 저희가 지금 수금일입니다. 현재 고1 아이들의 메인은 수금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일부 아이들이 화목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그룹이 현재 있습니다. 시간표상에서. 그러면 수요일, 일요일간 아이들은 금요일 날 들어와야 됩니다. 담임 클리닉. 그리고 금일간 아이들은 수요일 날 담임 클리닉을 합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중간고사 때 어떻게 했죠? 학교별로 묶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규반에서는 수준별로 수업을 다 치고, 그리고 고정고 프린트, 죽정고 프린트, 초당고 프린트, 부교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리닉 시간을 조금 활용해서 아이들을 따로 학교별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클리닉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4시부터 7시 수업이 있죠. 여기에 공부하고 오는 아이들은 불성실한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테스트 점수가 조금 미비하거나 또는 과제 수행이 조금 안 되는 아이들은 강제적으로 저희가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더 해야 되는 아이들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우리는 수금일에 학원을 와야 되는구나. 그럼 화목토 아이들은요, 목토의 정규반이죠. 그리고 화요일 날 저희가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일이 약간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업하실 거고요. 되도록이면 5시 반까지 보내주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준비를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시간대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조금 빨리 넣으시면 되고, 또 아이들이 밥은 먹고 또 너무 급하게 오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의 수업 자체는 6시에서 6시 반 사이부터 반마다 약간 제가 조금 조율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업하는 거면, 이거 이제 제가 수업하는 건데, 이제 한 단원에 들어가면 저희 예전에 공부하셨을 때 많이 들어보셨죠. 마인드맵.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게 있다라고 함수에 대해서 맵을 짚어주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교과 개념이 나왔던 걸, 자, 우리 포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정의는 이런 거고, 확장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확장이 되고, 그리고 문제에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야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댁에 가셔서 책꽂이에 개념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개념서를 보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드렸죠.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수학 개념을 인강이나 수업에서 비로 두는 거. 요걸로 지금 좀 써보면 개념이 되어있다 착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거, 개념을 진짜 손수 텍스트 형광펜으로 끄고 텍스트로 공부해보는 아이들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개념서를 반드시 정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여기 보면 모의고사 문제죠, 그죠? 그리고 옆에는 변형 문제입니다. 그럼 아까 학교별로 보시면 문제 변형이 있었죠. 그게 조금 아이들을 배려하는 학교는 수치 변형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변별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문 변형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완벽하게 변형을 다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지트 교재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를 카피한 문제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변형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반마다 레벨링해서 위에 반이들, 그러니까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는데 A그룹과 B그룹의 중간까지는 변형 문제까지 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요건 뭐 저희 뭐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첫 번째는 시간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고등반 수학 시간표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비재원생 어머님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 자료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2부에 우리 이제 고병덕 선생님께서 들어오실 때 과학 자료를 참고하시면 보면 되고, 입시 자료가 있죠. 그리고 비재원생 어머님들은 만약에 지트에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상담 신청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적으셔서 댁에 가실 때 저기 데스크에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아이가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이번 일요일 날부터 상담을 잡아서 저희가 합류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과학 선생님을 우선 모셔서 전반적으로 과학하고 입시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Q&A를 조금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원수도 그 과학 대표 강사 고병덕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 양명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주로 이제 내세울 게 이제 영재 요거 이제 했다면 먹어주니까 저는 이제 그걸 좀 썼고요. 그다음에 대학 강의는 박사과정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교통대학교에서 제가 지금 15년째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게 무슨 특보대학이냐 하시겠지만 우리 때 철도대학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충북대랑 다시 통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또 내년에 바뀔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저는 저희 교양학과에 있다 보니까 저희 입학사정관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관심사이다 보니까 또 이제 교수님들도 저한테 여쭤볼 게 많고 물어보실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감시하시려고 지금 안 나가시는 거예요. 수학 요청을 하시고. 저도 아까 과학 무시할까봐 감시하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도 뭐 이제 입시의 일본가라고 하시는 대치동 학원에서도 지금 저희 지탁원을 이제 저의 가장 메이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서도 왜 신흥 학원이에요. 그래서 예전 유명 학원은 아닌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전향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사실 요사이 텀이 있어요. 여기 제가 여기 자랑해 놓은 거 보면은 20년 이런 얘기가 많죠. 요 제가 올림피아드 학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합과학과 물리 내신 쪽으로 전향을 했는데 마지막 공연단 학원 요 근처다 제가 이름을 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고 제가 그렇게 보시다시피 그래도 우리 학원계에서 그래도 항상 메이저인 곳에서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스펙을 계속 쌓아왔고 이런 거를 제 자랑도 하는 겸 또 저희 진트 과학과 선생님 중에서 제가 스펙이 제일 약합니다. 나머지 두 분 우리 마승호 선생님하고 김희수 선생님은 저보다 또 화려한 경력과 실적을 갖고 계시는 분이어가지고 이제 과학만큼은 이 인근의 경기 남부 일대에서 그리고 솔직히 대치동 어디에 내밀어도 부럽지 않은 그런 저희 강사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설명해 듣고 믿을만하다 싶으시면은 저희한테 전적으로 자료분들을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 1학년 외에 2학년 학부모님들 안 계시죠? 제가 원래 이제 장난질 할 때 여기 주요 같은 게 여러 개 있는데 그냥 하나. 저는 이제 이거 돈도 많이 안 받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 과학시험을 하려면 거기다가 이제 학원 강의가 주다 보니까 이런 행사 이거 준비하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재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스케줄 이런 것들이 힘든데도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요. 누구 하나가 이 과학시험 행사에 와가지고 또는 우리 학원에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과학에 흥미가 없었다, 또 과학을 못했다, 그런데 선생님을 만난 계기로 이제 과학에 눈을 줬고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다. 이런 학생을 1년에 한 명이라도 만나서 그 학생의 인생에 제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그 학생이 노벨상을 타든 아니면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가든 성공하는데 제가 큰 일말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제 인생의 낙이 그겁니다. 그거를 보고 항상 살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다른 교수님들이 막 힘들고 귀찮아서 다 힘들한데 이렇게 하시면서 깊게 하시는데 저는 항상 제가 자원해가지고 제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 이제 과학에 관심을 갖고 과학을 잘할 수 있는 일에 꿈나무가 되도록 오늘 한 명만 돌려라 그런 생각 한 명만 성공해서 나 평생 잊지 마라
나는 내 인생이 아니다. 이제 그런, 또, 몽상가죠.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을 항상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여기다가 이제 그 전국 평균과 제가 이제 물리 경시를, 여기 이제 영재학교 입학에 거의 뭐 이제 전수표 같은 거였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런 전국에 10등도 만들어내고 50등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높은 합격률을 낼 수 있었던 거는 항상 우리 학생들이 저는 이렇게 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면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깨우기도 싫고 사실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잠을 안 자야 우리 애들이 잘 수 있다. 똑같은 거 자꾸 틀리지 말고 내가 여기서 자료 연구하고 이거 편집해가지고 얘네 또막 학원 가서 선생님 막 던져주는 자료 막 그거 똑같은 거 막 7번 8번 푸는 거 한 번에 끝내주자. 그런 생각으로 잘하면 좀만 더 되죠. 이게 그 수많은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그 교재거든요. 요거를 이 교재를 소문을 듣고 어떤 학원에서 거금을 주고 사겠다 그랬어요. 저한테 파일을 주면 뭐 저를 모니터하는 사람 모시고 뭐 선생님을 거액을 주겠다. 근데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저한테는 뭐 생명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배우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만을 위하시기 때문에 항상 답지를 만들지 않아요. 답지를 만들면 잘 게을러지기 때문에 항상 1000번 푼 문제도 선생님이 그렇거든요. 수학 선생님들은 더합니다. 문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더합니다. 1000번 푼 문제인데 어느 날 학생들 앞에서 풀리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왜 그런지도 몰라요. 왜 안 풀리지? 평소랑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하찮은 어떤 그런 실수였는데 그게 안 보이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번 수업 푸는 문제를 1001번 풀 때도 내 손으로 풀고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답을 내주지 항상 답지를 줘서 모르는 거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한 적은 그때까지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뭐 가진 실력은 없는데 이런 제 정성이 그래도 함께 많은 학생들에게 영광을 받는 싶고요. 자랑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중간고사의 결과예요. 보면 이제 100점이 많이 나오고 90점 이하는 자리에서 뺐어요. 이하도 많은데 그리고 이제 저희 제학생이 30% 학생들이 넘었는데 수강생 수에 비해서 대지부나 구성부는 좀 이렇게 수가 적고 이 두 학교는 좀 수가 많은데 이 자료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 학원 자료가 아니어가지고 원곡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학원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전적으로 올려주고 이제 저희 학원에 관련된 것만 필요한 거 이제 3개 학교 이제 그 정보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것만 봐도 우리 과학 공부에 우리가 어떻게 이 통합과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과학 공부 어떻게 될지가 이 자료만 잘 분석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저희가 직전 대비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직전 대비 그러니까 마지막 날 풀었던 자료와 실제 문제와의 이제 연관성을 나타낼 거고 실제는 다 100%입니다. 수업 시간 전체까지. 그죠? 근데 이제 또 보면 또 옛날에 배웠는데 왜 틀렸어? 이런 거는 이제 게으른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지금 그동안에 지금 그 수상하 바뀌었죠 이름이? 상하가 있는 거죠. 네, 공수 그걸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거고 여기 이제 통합과학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고정고 같은 경우는 평균이 높죠. 그리고 평균이 낮고 낮은데 그거를 보시지 마시고 표준 편차를 보세요. 자, 다른 그러니까 평균과 상관없이 과학이 이게 표준 편차가 가장 높거나 가장 높은 그룹에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기 지금 90점 넘는 학생이 전체에 막 3분의 1씩 돼요. 여기 보면은. 이 두 학교 보면은. 근데 이제 대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퍼센트가 낮고. 그런데 요게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일단 제가 이제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이 자료도 일부러 좀 푸시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불편하시라고. 일단은 여기 오신 어머니들은 기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뭐 맞벌이긴 한데 그렇게 학원 설명에 좀 가라고 할머니들 막아요. 힘드니까. 그리고 뭐 선생님 잘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인데 그게 이제 애를 망치는 첫 번째입니다. 어머니들이 관심을 가져야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져요. 내 새끼를 내가 관심 안 갖는데 남이 가져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머니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나 때문에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일단 우리 자녀들을 분석을 하실 때 여기 밑에 보면은 영돌이들 있죠. 얘네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수학, 과학만 길게는 5년, 짧게는 2, 3년간 2개만 했어요. 그 수학 15시간 수업 듣고 과학 15시간 수업 듣고. 자, 근데 영돌이들 아닌 애들도 수학은 그만큼 해요. 자사고 입시하려도 그만큼 하고 일반고 목표를 그렇게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맨 위에 보면은 A의 자녀를 가지신 분. 요런 애들이 우리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자녀지만 우리 아들도 여기서 굉장히 멀고 요즘에 되고, 요런 애는 전체의 3% 미만이라고 보세요. 알아서 하는 애. 머리도 좋은데 지가 알아서 해요. 성실하고. 이런 애들은 여기 일단 오신 게 어머니들이 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중학교 때 자사고나 영재 바로 시켰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아니 영재고 가면 내신 소리 본다 이런 거를 학원에서도 설명회 때 합니다. 거기 가면 내신만 힘들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왜냐면은 용인 목모고는 걔네들은 정규생의 3분의 1이 서울대 가요. 그러면은 10등급제에서 3등급도 서울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갑니다, 걔네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내신 때문에 맨날 정규 1등만 하던 애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중간하고 막 하니까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래도 걔네들이 우리 애가 이런 능력을 가진 애인데, 어머니가 잘못된 정도랑 잘못된 생각으로 일반고가 아니라 내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거 3%라 속으로 우리가 싶지만 여기서 한 명 미만이 정도고요. 제가 두 번째, 요 A하고 B는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건 대책 없어요. 저도 좀 약간 이런 편이었는데, 근데 성실한 애들은요 많이 하면 돼요. 많이.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수학적으로 머리가 좋았는데 어학적으로 머리가 정말 나빴거든요. 그래서 영어, 독일어 이런 걸 아무리 배우도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영어를 그냥 모든 걸 걸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 이런 대안을 가겠다, 그런 생각에 그때부터 모든 과목 다 챙기고 일단 영어 점수 안 나오면 난 끝나겠다 해서 영어 단어를 정말 하루 6시간씩 막 지독하게 외운 적이 있어요. 그거 다 외우니까 갑자기 문법 재침도 빨라지고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점수 나오고, 근데 대학 다니는 것도 안 하니까 또 다시 어학적으로는 센스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게 달라요. 학생마다 잘하는 게 다른데 일단은 아무리 느려도 성실히 하면 걔네들은 성공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성실한 학생한테는 불가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실한 만큼 이 자기가 늘리면 더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 못 가면 그래도 연구대를 가는 거고, 서울영재학교 못 가면 그래도 경기과학과는 가거든요. 애들이. 물론 타고난 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실한데 실패한 학생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미리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애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를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어머니들이 다 아시겠어요. 지금도 그 이거만 하다가 1시간이 넘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저는 어머니들이 상담을 하시면요 길게는 3시간까지 모든 궁금한 거 다 들어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교재 뭐 해야 되고, 수학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이런 다 제가 모든 질문 다 받아들이고, 모르는 거 외에는 그래서
저기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저는 당깁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용돈이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얘네들은 수학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KMO 유형을 하거든요. 경시 유형을 하는데 이게 수능 유형이랑 달라요. 근데 또 일반 애들 또는 자사고 준비 애들은 이런 애들 뭐 어차피 열심히 하고 있는 수학보다 15시간 뭐 다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모자라서 보충까지 하고 집에서도 그거 숙제만 하고 그죠? 그런데 과학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15시간씩 지금 계속 중학교 때부터 해온 자녀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근데 걔네들은 해왔어요, 15시간씩 매일 3년, 5년 동안. 여기서 쌓인 그 힘을 이거를 단기간에 극복한다는 게 이제 와가지고 학원 가서 4주, 8주 공부해가지고 이걸 극복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머니. 이거 보고 교육 70년? 근데 보면은 여기 편차가 이제 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균은 그렇게 낮지 않은데 여기 60점이가 제일 많은 거 우리 과학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표가 보여주는 게 지금 어머니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걔네들은 화생지는 이미 수능 문제도 다 푼다. 뭐 생원, 생투, 뭐 하이탑 막 해가지고 막 몇 바퀴 돌려가지고 한 건데 물리는 약간 수학이랑 비슷해가지고 여기 패턴이 달라요. 영재 물리하고 수능 쪽 물리하고 내신 물리 쪽하고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는 되려 걔네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뛰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는 게. 근데 화생지는 막 몇 년 동안 막 죽도록 암기를 하고 막 외웠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미 경쟁이 좀 시작할 때부터 너무너무 지금 앞서 나가는 애들이다. 근데 지금 보면은 걔네들 앞서려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미 90점 이상이 지금 벌써 3분의 1이나 되니까 만점이 나와야 돼요. 좀 쉬운 학교들은. 물론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은 그보다 조금 한 95점 정도의 등급이 나오지만은 100이 나와야지 말하는 수치상으로만 그대로 대입하면은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100점만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공부하지 않아도 100점 맞는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게 지금 통합과 우리가 평균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에 비해서 그다음 심하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점수가 엄청 떨어지는 이유가 얘네들이 합류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거고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시간을 덜 들인 거를 이제 와서 극복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시간을 써야 돼요. 근데 무슨 과학 수업 하려고 하면 뭐 영화관에서 불러서 못 간다, 뭐 보충해서 못 간다 하면서 뭐 영상으로 뭐 하면은 과학 무시하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이게 100점 아니면 지금 1등급 받기 힘든 지금 가장 치열하고 이 5과목이요 어머니 수학이랑 수학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양가지지 나가시면 안 돼요. 수학이랑 통합 사이라면 어머니 똑같이 쳐줘요. 저기 사단이 똑같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말도 안 되죠. 점수가 비슷하잖아요. 수학에다가는 지금 들인 시간이 지금 몇만 시간이고 3회는 뭐 한 적이나 있어요. 책 던져주고 문제나 풀어가지고 그냥 용감하고 이거 이렇게 죽어있나 막 이러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쳐줘요. 이게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시를 지원하려면 일단 거기서 제시하는 기준 등급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똑같이 쳐줘요. 그러니까 수학이 1등급까지나 사회 1등급까지나 일단은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똑같다고는 전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 취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취지는 설명이 됐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근데 나머지는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게 100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학교, 어려운 학교가 없어요. 어머니 다 맞아야 돼요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1등급을 못 받습니다. 지금 이제는 1등급이 옛날과 달라요. 옛날 1등급은 정말 먹어주는 거지만 이제는 1등급이 인서울대학교는 기본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수능이 이제는 그게 이제 정시가 달라져요. 이 정시가 예전처럼 그냥 수능 몇 점 맞았냐고 커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신이랑 그리고 이제 면접이 굉장히 중요시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정시가 수능 변별력이 이제 완전 제로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학 물론 계속 해야죠. 그리고 많은 시간 걸리고 잘할 때 제일 먹어주는 거 맞아요. 수학이 제일 먹어주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점수가 일단은 우리가 높은 기준 점수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10,000시간을 하는 수학에다가 이제 와서 10시간, 20시간 더 한다고 한 문제 더 맞으면 그거 정말 대단한 효율인 겁니다. 그거. 근데 그 시간에 사회는 아주 점수를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10시간, 20시간이면. 그래서 어머니 이제는 수학을 좀 어느 정도는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애가 여기까지다.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불편한 짓인데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수학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선이 넘어가면은 어느 한 문제를 갖고 밤새도록 봐도 끝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어요. 필로 문제 이런 거는 다른 과목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이제 수학하고 이제 두 번째가 물리라고 생각하는데 필로는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는 거, 끝까지 이해 안 되는 거. 근데 수학의 고난도 문제가 압도적으로 더 어려워요. 물리 안 어려울까 해도 수학. 근데 그거 하나, 그리고 지금 그거 하나 맞추자고 그 필로 문제를 풀려면은 또 나머지 문제 다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사실. 근데 지금 현실 보면은 그게 지금 얼마나 엄마라서 사실 좀 공부하는 시간 배분하고 이게 그래서 수학은 이게 감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어차피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 거 맞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들이 안 맞으셔도 그러니까 유지만 여기까지해서 이 정도면 인정하자. 우리는 여기까지다. 이거 뭐 어떻게든 그거 1등도 올려봐야 나머지 다 망친다. 그냥 못한다. 인정하시고요. 효율적으로 이 과목들 배분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입학사정단한테 이제 말씀 제가 드렸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안 쳐줘요. 수학자로서. 입학사정단들이 뭐 수학과가 아니고 물리화학과가 관련 과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리화학을 더 쳐줘요. 그래서 수학이 1등급인데 딴 걸 1등급 받아도 애가 뭐 큰일 안 납니다. 소배 갑니다. 걱정 마시고 다른 과목 그동안 수업을 해서 쳐지는 게 있다면 아까 A라서 더 이상 할 게 없느냐면은 수학 필요 문제 계속 하고 그거 아니면 시간 배분을 좀 인정을 하셔가지고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성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못하는 애들이 엄청 깔아주고 있는데도 무지하게 막 지금 막 빵점들이 막 깔아주고 있는데도 평균이 높아요. 이게 그래프 아까도 그렸지만 편차가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 과목들인데 과학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중앙이 없잖아요. 지금 애들이 다 아주 잘하는 놈, 겁나 못하는 놈 나눠져 있지 중간이 없어요. 과학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봐야 과학이다. 수학보다 그래도 지금 효율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공계면 먹어주는 거 비슷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야 이거 시간이나 모든 효율을 봤을 때 과학이 만약 취약하고 있으면은 이거 끌어올리는 게 지금 입시 전략 앞으로 3년을 바라볼 때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끝까지 안 나오셔서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원래 과학이 거의 다 결정돼요. 뭐 면접도 누가 수학으로 많이 가는 거 이제. 최대 공부에 접수구에 이런 면접이 없습니다. 뭐 부여기 문제 아니면 이런 거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기말은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초당 빼고 나머지 학교들은 진도가 다 정상적으로 초당만 넣기게 하고 특기 진도라고 해서 이제 그런데 요게 이제 그 킬러부터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이제 요거다. 요거 잘하는 애들은 이미 막 수능 문제 푸는 애들도 있는데 요거 못하는 애들은 그 실력 쌓으려면 엄청 걸린다 시간이. 흉내라도 내려면. 근데 학원생들은 변별점 때문에 결국은 수능급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 기말은 기말고사는 1학기 기말고사는 요 역학이 무조건 정합한다. 초당 빼면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게 합니다. 근데 이거가 힘들면 공부하지 말아야죠.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좋은 얘기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 판에 박히게 써놨지만 훨씬 더 높은 노하우로 우리의 점수 공법을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우리 그 박 선생님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맡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그때도 달라요. 이게 보면은 마지막인데 우리가 과학을 수학이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을 잘 봤어. 오늘 과학 잘하네. 근데 뭐냐면은 그때 시험 보니까 화학생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하물리야. 그럼 애가 또 이게 이쪽 저쪽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시험을 잘 보면 보고 못 보면 오는데 반대예요. 못 보기 전에 알고 봤어 이거. 그럼 그 다음에 안 다녀야지. 그다음에 다음에 못 볼 거니까 그때 와야 되는데 반대예요. 자기가 약한 쪽 못 봐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지가 잘하는 쪽이야. 그리고 지가 못하는 쪽인데 저기 반대. 그래서 저기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는 과학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우리 용인이 반평균이 학교 평균이 83이에요. 지금 6, 70점 되잖아요. 기본 15점 깎이고 들어가는 게 이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애한테 맡기면은 물론 잘할 수 있죠. 우리 똑똑한 애들이 뭐 못하겠어요. 하지만 효율을 생각해야 돼요. 누구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선행했던 거고 누구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애들이 적어도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저는 항상 문제를 그냥 어디서 뽑아다가 배우는 게 아니고 항상 똑같은 문제 반복되지 않고 쓸데없는 문제 빼고 우리 애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문제들을 선별해가지고 수업 시간보다 문제 만드는 시간이 항상 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리 애들을 이제 만드는 곳이라고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꼭 맡겨주시면은 이제 지금 약속한 거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간표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특히 초단은 다른 학교는 조금 덜한데 초단은 조금 맞춰줘야 친구가 너무 막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잘생기신 분 계시죠? 저희 강남대성의 김원중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필기구 빨리 준비하시고 잘 적으시라고 했죠? 네. 좀 전화 좀 보겠습니다. 네, 경리 소개받은 대성하고 부지사의 실장 김원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기는 중간고사를 끝나고 고등학교 1학년 입장에서는 입시를 완전히 모르는 그런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입시가 긴가민가 하고 특히 첫 자녀일 때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게 무슨 말인지가 와닿지가 않는데 그게 딱 입학하고 한두 달 정도만 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이론상으로 알고 있던 우리의 목표치나 내신이라고 하는 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기가 지금 딱 이 시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그래도 이제 생기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성적이야 다양한 점수대가 있겠지만 이런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제 앞에서 소개하신 김영석 원장님이랑 같이 강남대성에서 같이 수학을 수업을 했고 그리고 저도 전공으로 수학을 현장에서 20년 이상 현직 교사와 강남대성에서 수학을 많이 가르쳤었고 집필 활동도 많이 하고 같이 USS도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던 아주 끈끈한 사이입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대성에서 입시 전반적인 걸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고 첫 번째는 2028 대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말 많던 2028 대입인데 이미 많은 얘기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첫 학년이니까요. 너무 큰 변화죠. 저도 애가 많은데 첫째는 작년에 고3  bol이 대학을 갔고요. 저도 말 많았던 학년입니다. 의대중원에 옆하고 아주 혼란스러웠던 거고 또 둘째는 지금 2028년 입시의 첫 번째 행보일입니다. 일단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기본입니다.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체제가 도입이 돼서 이제 수능이 벌써 역사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학부모님도 그 경계선에서 앞과 뒤가 섞여 있기도 하지만 어쨌건 수능이라고 하는 역사가 시작된 게 94학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꽤 오래된 역사에서 이제 자녀와 같은 수능 세대의 부모 자녀가 있기도 한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능이 시작하고 처음으로 단일형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들었지만 아직 이 경험을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차 내신 모든 급제고 그다음에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병기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병기는 되어 있지만 같이 병기되어 있을 때는 상대평가를 대학교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급제, 상대평가 내신 체계가 되어 있고 개편안을 보면 이제 우선 수능을 보셨을 때 공통 다 공통 이거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뭐가 바뀌었죠? 이 중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뭐였습니까? 네, 통사 통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시간을 늘린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아쉽게도 우리 2028의 대입제도는요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시문항 발표된 거 있죠. 그러면 예시문항 발표된 거에 대해서 우선 대승마일도 그렇고요. 이것에 대한 해설을 열심히 찍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거를 풀 수 있는 2028에 해당하는 우리 현 학년은 아직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못 풀어요, 그 문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푼다고 해서 어떤 해석도 없고, 뒷이야기지만, 네, 평가원장이 직접 말하길 이 예시 문항은 유형을 보여주는 거지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통사 통과의 쪽으로 분석을 엄청 열심히 해요.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 유형의 샘플을 보여준 거지 이것의 난이도까지 적나라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아무리 예시 문항을 발표해도 우리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유형을 보여주고 형태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좀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시 문항을 보고 저희가 분석을 열심히 했는데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라고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당연히 통과 중에는 뭐가 더 어렵겠어요? 다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학년하고 상관없지만 사탐론 얘가 왜 도망가겠어요? 과학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리미리 준비해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과학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왜 도망가요? 지금은 도망가도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데 그 전에는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냥 자연계는 과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같이 봐야 되는 통사 통과인데 그게 결국 만만치 않다. 자, 단순하게 시간이 늘어나고 문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점이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1.5, 2, 2.5 자체가 매우 세분화되는데 뭔 소리입니까? 문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만점 50점을 채우다 보면 이게 세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 내신 시험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20문항 되면 간편하게 다 5점짜리 하면 되잖아요. 5 곱하기 20하면 되는 크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 내신하고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4.8, 4.7 이렇게 해야 좀이라도 점수가 서열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하고 요 이야기 약간 좀 달라요. 네. 아무튼 배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기존에는 요 과목이 우리가 지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에는요 국어 끝나고 시험지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종 치고 이걸 다 쉬고 다시 선생님을 다시 시험 다시 들고 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요 단계에서는 한국사 탐구 자체가 들어와서 선생님이 시험지 나눠주고 한국사 끝나고 나면 다시 사탐 바탕을 이제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편의상 예를 들면 근데 기존에는 여기서 문제지를 걷는데 2분의 시간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사탐 끝 종료하고 시험지 완전 다시 나눠주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국수영 탐이 아니라 이제는 국수영 사과예요. 네, 그건 정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 나중에 대학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은 반영비료 같은 경우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일래 한 과목 더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국수영 사회와 과학의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과목이 아니라 지금 몇 과목? 5과목 정도 나옵니다. 한국사는 거의 없는 수준의 그런 느낌이니까 제비고 이거 빼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탐구 2과목 이 느낌이 아니라 아예 사탐과 같은 분리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발표된 건 없어요. 근데 저는 대학 관계자들 많이 언론뿐만 아니라 대학 관계자들 많이 총장이랑 입학생을 만나면 살짝 물어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와 과학의 반영 비율 조정할 수도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는 안 해요. 왜? 지금 산적 기능을 당장 해쳐야 돼. 26학년도, 27학년도를 해치워야지 지금 28학년도는 아직 대학 입장에서 정신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있고 더 어려울 겁니다. 자, 현행과 이제 개편안에서 다시 또 보면 이때는 공통 선택이 있어가지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유불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그럼 유불리 없게끔 한 종류로 끝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후폭풍이 엄청난 겁니다. 이제 입시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더더욱 이 왼쪽에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느냐의 수준 차이가 극명했어요. 그 이전에는 예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별로 되진 않았습니다. 이 선택형 수능이 딱 과도기로 6년밖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가 몇 년 차예요? 수능이? 올해가 5년 차. 내년에 지금 고2 친구들이 마지막 세대.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이제. 딱 6년밖에 안 해요. 그 전까지요, 문과 이과가 극명해가지고, 문과 이과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침범을 못했어요. 왜냐면, 문과 학생들의 수학이 전국의 3분의 2 이나 되기 때문에, 아무리 수학에 이과 날고 배워도 수준이 높아도 저쪽으로 넘어가면 1등급이 2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침범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차점 자체가 불가능하고 문과 침범 이런 자체가 용어 자체가 있질 않았어요. 지금은 매우 심각했어요. 자, 그럼 단위용어로 바뀌면 괜찮아질까요? 천만에 안 됐어요. 더더욱 이제 문과 이과의 기준이 없으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더 심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요, 수학도 미적분을 선택하느냐 확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확통 시험이 좀 쉬워요. 미적은 더 어려워요. 그러면 미적이 좀 유리하니까 그걸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미적분 공부할 수가 있고, 확통은 감점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상대적인 불리함이 있더라도 한 문제, 두 문제라도 더 맞춰서 내가 극복하겠다라는 전략이 있었어요. 이때가. 근데 이제 그걸 다 단일 형태로 국어도 바뀌고 수학도 바뀌는데 솔직히 국어의 경우는 크게 티는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형태로 봅니다. 자, 지금의 수원, 수투, 확통이에요.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은 확통인데, 그러면 이거 문과 수준 아닙니까? 천만에 봤어요. 문과 수준으로 했다가 이거 변별이 안 되겠죠. 전국의 만점자가 막 몇천 명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게 낼 수가 없습니다.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문과 학생들의 수원, 수투, 확통보다는 당연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확통은 더 어렵게 됩니다. 자연계의 극상위권, 의대권 학생들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렵게 되지 않으면 방법이 지저분하게 될 수 있어요. 술을 엄청나게 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무튼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러한 흐름이 결국 수학도 너무 중요하고요. 통과지만 이 통과 자체가 결국은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변별을 역할하는 그런 과목들이 됩니다. 자, 수능 과목과 내신 과목,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공학, 이파, 고1의 경우가 약간 힘든 게 고1 때 배웠던 과목들이 수능에 막 출제가 돼요. 기존에는 안 그랬거든요. 기존에는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가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인데 지금은 이 한국사조차도 보통 대부분 학교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도 다른데 1학년 때 거의 끝내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수능에 나중에 나오면 이거를 곱씹고 되새김 이제 언제 다시 배우기도 해야 돼요. 고교학 문제는 뭐냐면요, 늘리는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늘리는 방법은 불가능한 구조가 한 학기 안에 끝내야 돼요. 그 해당 과목을. 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대체로 끝나갈 겁니다. 한국사, 사회과학 자체가 모두 끝나야 되고, 그런가 여기 보면 독서와 작문이 대체로 3학년 1학기에 세팅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학문 같은 경우도 보통 3학년 1학기에 보통 세팅되어 있는 편입니다.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고요. 자, 딜레마인데 이게 뭐냐면 현행과 이제 우리의 차이인데, 이때는 어떤 건지 지금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상대평가면서 수능이냐, 상대평가인데 내신까지만 나오는지 이런 게 좀 섞여 있어요.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상대평가면서 수능 과목인 게 있고, 문제는 지금 보라색이 보여요. 수능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학생부 전형으로 내신으로 잘 받아야 되면은 고3 1학기 때 수능 과목은 아닌데 내신 과목이 너무 많아요. 내신 과목이 이제 상대평가 나오는 과목이 너무 많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지금 현행 구조는요, 3학년 1학기 때 내신 상대평가 나오는 과목이 학교에 따라 완전히 나뉘는데 어떤 학교는 한두 과목, 일반 학교 중심으로 한두
한두 과목만 상대평가하고 나머지 다 절대평가예요. 그러면 좀 널널합니다. 통합교라 학생들 수능 준비를 자습시간 문제, 절대평가 과목을 자습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보통 시험도 널널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먹히진 않습니다. 왜? 지금 현행 구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다 보니까 수능에도 나오지 않는 과목을 이때까지는 절대평가가 대부분이었는데 다 상대평가예요. 수능에도 안 나오고. 아마 그래서 이미 내신을 날려버린 친구라고 하면 쿨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내신이 참 애매해서 좋아하던 문제 수능도 공부할 시간은 절대적으로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리 준비해야 돼요. 무조건 수능 과목 아니니까 쿨하게 보내야지. 근데 그게 안 돼요. 예전에 그랬다. 괜찮은 게 뭐였다고요? 절대평가니까 이런 과목들은 보통 수능 축제 아니면 그냥 자습을 해버려도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그냥 손 떼는 말로 귀뚱으로 들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시험도 아주 널널하고 ABC니까 내신 부담도 없고 또 자습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능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대가 좀 조절이 가능한데 좀 구조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자, 학교의 예시들을 보여드리는데 아주 또 천천히 보세요. 다 인쇄물로 씌워드렸으니까 이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의 연장선상인데요. 이 파란색 글씨는 뭐냐면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데 보통 세팅이 되어 있으면서 이 대학교에서 또 요청을 해요. 우리 학교 오려면 이러이러한 과목들이 있어야 돼. 근데 대학이 지금 무슨 과목들이라고요?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3학년의 과목들.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가 있고 수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노출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조차도 이 비교과 부분이 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과목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이 딜레마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좀 출발을 하시고 고3 때 얼마든지 좀 닥칠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내신 체계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반 과목들은 5등급제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융합선택은 절대평가긴 한데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전문교과도 예전 같으면 전문교과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모두 절대평가였는데 이게 다 상대평가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신 부담은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자, 기존과 새롭게 이걸 보면 기존에는요 표준 편차라고 해서 표준 편차는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를 좀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평균과 원점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분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줄 수 있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저걸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이게 이 정도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위치를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없어요. 대신에 요건 보여주긴 합니다. 아쉬운 대로. 이 친구는 95점인데 A야. 근데 이 학교에서는 A를 28.3% 정도 줬네. 그러나 대충 위치가 저 안에는 들어가는구나. 라는 식으로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등급제와 5등급제고 애매하게 잘립니다. 만약에 10등급제였으면 아주 너 두 개씩 나눠가지고 좋은데 아주 애매해요. 이게 뭐가 또 문제가 생기냐면 이 현재 고2와 고1의 괴리 때문에 이 고2 입장에서 아주 지금 복잡합니다. 대학교에 뭘 터지려고 해요. 뭐가 뭘 터지냐면 재수했을 때 이 1등급, 2등급, 3등급을 어떻게 처리해줄지. 요즘에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아마 한 시절일 수도 있는데요. 현 고2 학생들은 재수를 할 때 지원을 못하게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교과전형. 왜냐면 공식이 먹히지 않으니까. 아니면은 방법은 하나 있어요. 비교과를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했는데 그 무언 보이지 않는 선들 그냥 알아서 재량껏 좀 더 점수를 좀 보정해 줄 수 있는 과정을 좀 넣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칼같이 잘리지 않는다는 게 현 고익은 매우 힘들어요. 자, 이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9등급제와 5등급제인데 뭐 한 학교에 300명일 수 있지만 선택 과목에 따라서 100명짜리도 있고 50명짜리도 있고 30명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5등급제는 확실히 인원수가 훨씬 더 많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제 첫 내신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등급은 안 나옵니다. 근데 예상 등급 정도는 약간 추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37등 했다면 37등 잘리니까 이 친구가 지금 1등급에서 벗어나냐 벗어나지 않냐는 등, 요 정도 받으면 2등급이 예상이 된다는 등, 아니면 1등급이 나오려면 좀 더 열심히 해서 점수가 올라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기존보다는 훨씬 여유는 있습니다. 반대로 이 이면에는 저기를 벗어나는 순간, 밀려나는 순간 아주 어둠의 세계를 빠져나갑니다. 왜냐면 1등급의 수치가 많은 대신에 너 근데 이 정도도 못 들었어? 가 되버려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 없지 않을까. 자,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면 그냥 이제 2학년 1학기 정도로 지금 보여드리는데 2학년 1학기인 이유는 뭐냐면 3학년 1학기 정도는 안 돼요. 3학년 1학기는 상대평가 과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비교 가능한 건 한 2학년 1학기 정도로 비교해보면 이런 식인데 우선은 뭐 편하게 그냥 다 2분의 1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등수로 한번 잘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많이 나오는데 2.66, 1.33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마다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만약에 전체적으로 2.66 나온다라고 하면 대략 어디쯤 지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 이 인근에서 쓴다면 어디? 단대 또 내 천차만별이에요. 2.66이라고 수치가. 물론 비교과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때 약간 이제 힘이 엇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기를 단국대적으로 쓰고 말 건지 아니면 모두 위로 올려서 논술을 쓸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신으로 시는 시작 끝난 건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인 영상이 나와서 부담스럽긴 한데 우리 아들이 이 근처에 학교를 나왔어요. 저 용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현안고라고 멀지 않습니다. 네, 여기 나왔습니다. 그것도 10번째 지방학교로 저는 동천동 살거든요. 평양고 어디?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 이 김현수 원장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현안고 이제 좀 수학이 아침에 있을 때 거기 수업 좀 추가를 해주면서 현안고가 어디야? 그래? 아마 닭건조가 어디 왔냐? 라고 해서 그랬었어요. 좀 비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우리 아들 모교예요. 현안고 갔는데 우리는 동천동인데 여기가 셔틀 타고 한 40분 정도로 와야 되고 얘 모의고사 볼 때마다 아빠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미치겠어요. 여기 데려다 주면 대치동까지 가려고 하는 거 엄청 오래 띵띵띵. 그러면서 그래도 졸업하고 너무 좋았어요. 더 이상 여기를 데려다 주지 않았는데 거기가 1학년에 180명, 190명이에요. 등급이 안 나니까 아들 너무 당당해요. 등급이 안 나와. 누군가는 1등급을 받았는데 누군가는 1등급을 받았는데 우리 아들은 너무 쿨해요. 여기 내신 따기 어려워. 왜 꼭 우리 반에는 전교 1등이 있는지. 우리 반에 잘하는 애가 전교 1등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수시가 안 되는 걸 언제 알았냐 제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로 안 됐다를 그 뒤로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물어봐요. 아빠 뭐하냐? 아빠 수학 선생님하고 블랙라벨 주다니까 참고 우리 아들은 블랙라벨 안 풀었어요. 그러더니 이건 내 폰가 아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데 중간고사 시험 보고 안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 해드리면 뭐야? 저기 이 저녁에 안 풀어먹고 사네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내신 안 나오면 되게 잘하네요. 제가 그랬어요. 아빠 입시로 보고 샀는데 제발 어느 정도 방어만 좀 해달라고. 이럴 정도 부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자기 인생인데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확실히 내신 따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5등급제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그 얘기하다 좀 나왔잖아요. 2.66 정도면 어느 정도냐가 이 옆에 있는 모의고사가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 원서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모의고사가 안 나와도 논술로 쿨하게 쓸 수는 있어요. 논술은 원래 그렇습니다. 왜? 검증할 수가 없거든요. 미래의 이야기거든요. 원서 좀 시원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무슨 최저가 안 됐네? 논술이 어려웠나 보네 하면서 다음 기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우선 현재 우리는 1학년 첫 시험을 본 상태에서 분명히 체크되는 내신이 있잖아요. 2.6 우리 그냥 이미 그 처음 보낸 자녀가 있군요. 경험적으로. 네.
우선 뭐 우리 아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옆집 언니 뭐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점수는 똑같은 수치여도요 쓸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의 점수로 너무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잘 나온다고 해서 어깨에 꽁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안 나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버렸는데 모의고사 이제 막 일자로 많으니까 와이프가 왜 흥분하지 말고 나중에 고3 되면 얘 하는 이 때깔 봤을 때는 무조건 떨어져. 슬프게도 적중했어요 지금. 성적이 막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참 이게 슬프게도 아이의 성적에 엄마 아빠의 이 울고 웃는 게 이거 후장도 아니지만 잘해주고 괜히 뭐 못하면 괜히 좀 위축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항상 부담이 좀 돼요. 저는 입시 전문가로 본 게 아니라 같은 우리 동네에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애가 5이라 저는 아직도 들었어요. 이거 타신 뭐죠? 저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끼리만 많은 거죠? 네, 혹시 또 바뀔 수도 있겠네. 뭐 막내가 미쳤어요? 사람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막내가 이제 초3이어서 첫째와 막내가 10살 차이거든요. 우리 막내가 항상 형한테 빨리 수능 끝났으면 좋겠다. 놀아달라고. 수능 끝나고 나니까 형은 서울로 가버렸고. 네, 형은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 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세요.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와 수능 최저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학종지로 빡센 학교 우리 용인 수지 이 축전 부분이 아주 교육률 높은데 호응을 안 해주시는군요. 이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주 면 단위의 내신 좀 상당히 따기 쉬운 데가 있으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능 최저로 마치 꽈락처럼 걸어놓습니다. 근데 그게 변경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점점점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좀 계속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학생부 교과 전형도 비교과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2028은 몰라요. 몰라서 말씀 못 드립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대학교도 몰라요. 저 자주 만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얼버무려요. 계획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2026도 지금 헤쳐나가기 힘든데 2028은 너무 먼 얘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 이러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비교과적인 부분들이 얼마든지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교과 면접이 있고 보통 수치제가 없는 편인데 수치제가 점점 생길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내신 9등급제에서 분별하는 거하고 5등급제에서 분별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점점 뭘 하고 싶겠어요. 수능 최저 정도 좀 장착을 하고 싶겠죠. 좀 뭔가 한번 걸러낼 수 있는 장치도 있으면 좋으니까 그 수능 최저 문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예 수능 최저가 없는 학종은 교과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없는 같은 학교에 대해서도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보시면 여기 이게 어떤 뜻이냐면 1단계 50에 면접 구술이 50이라는 소리는 단계형이어서 1단계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한번 걸러내고 2단계에서 면접이 들어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런 게 없는 서강대 일반의 서류 100%는 뭔 뜻이에요? 일괄합산 방식. 수능 최저도 서류 넣으면요 물리기 없기 이거예요. 이 흔히 우리 뭐라고 해야 되는 걸? 납치 전형이라고. 뭐 나오세요. 납치 전형이라고 돼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납치 제발 납치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 애매한 경우 있거든요. 수능 성적이 막 좀 상승돼 있으면 이런 납치 전형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셨을 때는 이게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고 대치동 쪽은 면접이 없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왜? 너무 불안하거든요. 수능을 잘 볼까봐. 너무 잘 볼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데는 뭐야 납치야 해서 안 씁니다. 잘 볼까봐. 그건 학생들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서 납치 전형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어떤 모습이 좋죠? 납치 전형을 불안해야 됩니다. 왜? 모의고사 잘 나와서 수능으로 대박을 칠 수 있을까봐. 이래야 우리가 원서가 좀 쿨해지고 자신있게
그러면 훗날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원서를 매우 조심조심했어요. 그러다 붙으면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아, 뭐야, 좀 높이 쓸 걸. 그래서 원래 수시로 보고 나면 그 여운이 약간 좀 짧아요. 본전 생각이 나요. 네, 본전 생각이 납니다. 정시는요, 점수를 해서 내가 몇 번째에 붙었는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도 여운이 오래 안 가요. 네, 지금 이때가 슬슬 마음의 병이 생기면서 반수하고 싶어지는 시기예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상담 하나 왔습니다. 대학생 연대 합격해주고 잘 다니다가 소장님 저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하게 메디컬 가고 싶어요. 네, 그런데 우리 슬슬 지금 나오는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축제는 즐기고는 싶은데 내가 놀면서도 내가 뭐하는지 라는 시기고. 네. 아무튼 여기 전형에 따라서 단계인지 일괄 합산 방식이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데도 있어요. 보시면 서울대 지구대 경우는 있습니다. 고려대 계열적 학은 없지만 학업부 수능이 있고 수능 최저가 센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고려대가 센 편이고요. 나머지는 연대 같은 경우 국수 둘 중에 하나 포함하면서 2학사 영어 3이래요. 이건 없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 높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참고로 우리 아이들이 본 첫 모의고사 있죠? 이 모의고사하고 이 등급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지금 111 나와도 나중에 그 수치가 잘못하면 고3 올라가면 333이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숨이 빠집니다. 현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1학년과 3학년은 막연한 기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매우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다. 매우 낮은 거예요. 그러면 수능 최저가 매우 낮으면 대학교의 컷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수능 최저가 낮아요. 수능 최저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입결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죠? 근데 수능 최저가 아주 빡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광탈하는 것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컷이 늘어지겠죠. 네. 그런 게 이제 우리 메디컬에서도 막 일어나는데 고대가 그래서 컷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할 때 2점대로 합격하기로 해요. 아까 2.6 잠깐 등장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2.6이 통과를 할 수 있다. 네. 다 비교과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장점들이 없으면 단순하게 2.66으로 붙을 수도 있다라고 판정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그 2.66이 누군가에게는 고대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반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차이죠. 그래서 수능이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쭉 정리하고요. 여기 메디컬 수능이 셉니다. 네, 기본적으로 3합 4 정도 돼요. 고등학교 1학년에 등급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논술 전형 논술도 기본적으로 순체가 배치가 있는 편이고요. 근데 여기도 조금씩 교과가 들어가는데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무시해도 괜찮죠. 특별히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능 전형이에요. 지금은 대체로 수능에 교과가 바로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발표 나온 건 없습니다만 인서울 모두 들어갑니다. 네, 서울 주역은 다 들어갑니다. 네, 이것은 뭐 이미 그 입학처장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달해 주는 거여서 고대 입학처장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친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서울 전체적으로 다 내신 다 들어간다. 네. 들어가는 방식은 경시에서 말하는 거예요. 수능 전형에서 들어가는 방식은 약간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라고 하는 건 종합 비교과가 반영이 되는 정성평가도 있고 그런 거 없이 시간 없는데 언제 그런 가 그냥 점수 칼같이 잘라버리는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좀 섞여 있어요. 이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서울대 같은 경우 내신이 정성평가로 종합 처리됩니다. 연세대는 올해부터 들어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갔다 올해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고 1000점 중에 50점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본 점수가 워낙 높아서 미미합니다. 고려대 20%가 들어가는데 고대는 치명적입니다. 단 고대는 현 전형으로는 수능 100%로 뽑는 게 약 70% 정도 되고요. 내신이 좋으면 들어오는 전형이 30%에서 학생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치명적이에요. 연대도
정량, 고대도 정량인데 연대는 미미하고 고대는 치명적이고 네, 완전히 뭐 같은 급인데도 반영 방식도 똑같지만 점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네. 한양대 올해부터 정성 평가가 들어갑니다. 성균관대는 지금은 뭐 일부만 있고 아직 정확히 발표된 건 없고요. 현재 주요 학교가 지금 이 분위기로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움직임은 2028에 가는 과도기상으로 슬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온 학교가 연세대와 한양대 같은 거예요. 계속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입학처장입니다. 정시에서 학생부를 정성 정량적으로 평가할 거다. 왜? 내신도 5등급제고 수능 같은 경우도 통합형이다 보니까 변별이 될까에 대해서 물음표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안전장치인 내신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고려대 입학처장도 그리고 한양대 입학처장도 같은 시기에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 합격자 탑백을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는 N수생과 고3 학생 비교하면 확실히 그래도 서울대에는 수시정시 합쳐서도 재학생이 많긴 많습니다. 71% 정도 돼요. 그런데 수시와 정시를 보면요, 압도적으로 수시는 재학생이 97.4%로 높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시는 또 졸업생이 꽤 높습니다. 결국 수능 싸움을 했을 때는 졸업생이 너무 이제 유리한 게 단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면은 졸업생은 수시에서 안 뽑아주나요? 상식적으로 꼭 높긴 힘들죠. 왜? 붙으래를 달리고 갔어요. 뭐 한번 걸러내고 있는데 또 얼마나 많이 뽑아내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학생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성공하는 생기부는 다르다. 생기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선 내신 5등급제에 따른 내신의 초격차예요. 초격차라고 하는 건 아예 점수가 극단적으로 가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4% 누적 11% 이런 느낌에서 그냥 10% 그다음에 완전히 쭉 떨어져가지고 30 이런 식으로 34%까지 간격이 너무 커요. 네, 그런 면에서 격차를 많이 벌어질 거고 학기제에 따라서 생기부에 기록되는 과목도 늘어나 버립니다. 기존에는요 국어 그러면 1학년 1학기 2학기 합친 게 국어 하나예요. 그럼 거기 적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무조건 숫자 1, 2가 지금도 보면은 수학 1, 수학 2, 국어 1, 국어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학기의 개념이에요. 뭐 위기의 개념보다는 1학기에 끝내야 되는 국어, 2학기에 끝내야 되는 국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 수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목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생기부에 기록할 게 점점점 많아집니다. 과목 수 자체가 많아집니다. 자, 선택 과목 수 증가에 따라서 세트 분량들이 증가한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고 이것도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드린 겁니다. 이게 현재 보통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부분인데 학생부 교과는 더 높습니다. 좀 더 높아요. 네, 학생부 종합은 비교과적인 부분인데 이 비교가 약간 일반고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특목고 자사고는 더 내려가요. 발이가 내려가는데 일반고를 기준으로 여기 나오는데 고대가 지금 기형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이유가 뭐라고? 학교가 안 좋아서 수능 체제가 세니까 밑에가 쭉 늘어져요. 반대로 서성하는 왜 높아요?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높아요. 그럼 여기는 그냥 낮아요. 원래 좀 낮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하려고 하면은 한 2점 초반대는 되어야 되는데 감이 안 잡히잖아요. 이 입결 맨날 보면 뭐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점수인데 그래서 오른쪽 매칭을 해놨습니다. 아, 이제 의치학을 하려면 진짜 1.0몇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 주요 학교 한 서소만 어느 정도 가려고 하면 1.2 이내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붙은 거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점수가 1점이 나왔다고 해서 가느냐 못 가느냐 아니 또 별개예요. 학생부 종합이다 보니까 학교 상황 편제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세특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약간 평균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녀가 1학기가 끝나고 나면 내신 대학 나온단 말이에요. 2학기 나와요. 그럼 이제 그게 점점 수렴해가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보여드리고요. 자,
지금도 이 이야기인데 기존에는 한 과목이었다가 이렇게 두 과목 1학기로 쭉 바뀐다. 그러면서 결국 세특도 1학년에서만 2배로 늘어난다. 네, 그렇게 많은 그만큼 채워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얘도 보면 이때 생기부 작성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 1학년 같은 경우는요 생기부를 굳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여름방학이 빡세지 않습니다. 저도 교직을 오래 있었지만 이 마감을 해야 될 때는 완전 예민해져요. 엄청 힘듭니다. 또 학교 나름이에요. 제가 필름고 있을 때는 엄청 널널했어요. 뭐 세트 어차피 신경 안 써도 애들이 이 학생으로 가는 데 없었는데 필름고 근무하다 제 마지막 학교가 어디냐면 충남 삼성고에서 삼성구에서 있는 아산에 있는 학교인데 생기부 작성만 한 달 반 동안 합니다. 여름방학 없어요. 계속 모여서 생기부만 쓰고요. 크로스 체크 애들 확인하고 확인 한 달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잘 가요. 엄청 정성 써주니까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 학교는 왜 안 줍니까? 거기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자원금입니다. 네. 아무튼 그러한 생기부가 기본을 삼성고는 이미 학기제로 갔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게 고교학점제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생기부가 완료가 되어야 돼요. 예전에는 지금 못 올렸으면 걱정 마. 겨울방학 때 쓰면 돼.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무조건 학기간이 끝나고 빨간색인 이유는 학생부 전형은 총 5학기 끝납니다. 2학기 거는 수시는 안 됩니다. 못 들어가요. 네, 끝나는 거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우리 학생들의 생기부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오는 점수를 감안해서 세특이나 이러한 수행평가들의 방향도 좀 조율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 우리 기대치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에 메디컬을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세팅을 딱 했더니 점수를 엉뚱하게 받아왔다라고 하면 엉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고사 공부를 약간 감안하면서 빨리 방향을 살짝 조절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기부를 써야 됩니다. 자, 내용들 익숙하지 않은 분들 위해서 한번 보면 자, 원래는 학업 조치 상황에 대한 게 없었는데 새로 들어왔고요. 파란색은 뭐냐면 아무리 기록된다는 걸 대학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상, 자격증, 아니면 책을 뭘 읽었는데 이 자체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은 될 수 있지만 대학의 전형으로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생부의 항목별 평가하는 역량에서 어떤 중요도를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하면 이 중에 교과입니다. 교과 성적이 안 좋은데 반장하면 뭐 할 거고 세특에서 아무리 화려해도 대학에서 관심이 없어요. 가장 1차적으로 보는 것은 성적인데 우선 성적으로 뭘 판단을 하느냐 학업 역량도 보고요. 너는 이쪽 계통으로 능력이 있고 기대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진로 역량까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성적 하나로 너는 똑똑하구나. 너는 잠재력이 있고 이 진로는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아주 판단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창체라고 해서 자동 공신인데 봉사활동 지금 무색해졌어요. 봉사활동 이제는 영향력이 없어요. 외부 봉사를 못하니까 아주 진짜 오래전에는요 봉사활동 엄마들이 다 하고 다녔어요. 넌 공부만 해. 엄마 봉사활동 해올 테니까 근데 공부 안 하고 엄마가 봉사활동만 하잖아. 지금은 그런 풍경 자체가 없죠.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은 거의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학업 역량이 아니라 내 꿈이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할 때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보시고요. 자, 2028 전형별이 크게 이걸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내신 5등급으로 크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상대평가 과목도 훨씬 많이 들어가게 돼요. 비교과가 반영이 될 거고 학생부 종합적에서는 또 내신 외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학교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도 보냐면 내신 원점수 성취도도 보고 선택 과목의 중요성 그러니까 어떤 과목들이 편제가 되고 내가 그 과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다 체크합니다. 지금 참 유용한 게 뭐냐면 공격적인 뭔가 좀 매력적인 과목을 듣자니 다 상대평가예요. 저기 한 30명밖에 신청 안 하는데요. 계산해보면 내가 3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무서워. 그럼 다시 300명짜리 큰 덩어리만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무생무치가 됩니다. 그게 참 딜레마예요. 공격적으로 가자니 등급이 안 나오고 많은 데 가자니 나의 특별함이 없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학에서는
그 중간 과정은 알바가 아닌 거죠. 왜? 대학은 아쉬울 게 없어요. 자, 보이세요? 메디컬 다 1.0, 다 1.0이에요. 그럼 1.0까지 만든 게 얼마 힘들어요? 알바가 아니에요. 다 1.0인데 뭐가 중요해요? 자, 그럼 아침부터 1.0들 뭐였어요? 과목 까보세요. 하소연이 필요 없어. 아, 그래요? 알았어. 좋은 애들 많으니까 그걸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뭐 이 변명할 기회도 없어요. 지금 자기소개서도 없잖아요. 우리 실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런 게 먹히질 않습니다. 네.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세팅을 하면서 나의 우수함을 보여주고 나의 스토리를 보여줘야 되는 게 결국 영향력을 여기서 이제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인문 사회 논술이고 자연 수리 논술인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게 불안하니까 연대가 과학 논술을 뺐다가 다시 회귀를 해서 과학 논술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뭐 전략은 N수생보다는 고3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취지가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적용이 좀 강화될 여지가 좀 보이는 게 있고요. 정시모집에서는 지금 학생부도 점점점 반영되고 있는 추세인데 2028쯤 되면 거의 서울 주요 학교는 거의 다 들어갈 거다라고 지금 이미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교에서. 자, 서울대를 보면 서울대라는 이름에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죠. 근데 서울대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기준치가 서울대뿐만 아니라 주요 학교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2028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안이에요. 안. 기존에는 뭐였냐면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인데 결국은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학업 역량이 종합사고 역량으로 학업 태도가 창의탐구 역량으로 학업의 소양이 공동체 역량으로 지금 이름을 바꿨다는 걸 지금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깊이 있는 지식을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보여주고 있느냐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여기에 평가 내용으로 예시를 쭉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세특의 내용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평가에서 이 친구가 1등급인데 몇 명인데 이거 가지고 이런 걸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찾을 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 못 봅니까? 세특에서.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수행평가도 다 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보는 걸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업 태도적인 면에서는 자기 스토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연구를 왜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기록들을 또 이렇게 쭉 본다. 난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 학업 외 부분이죠. 그래서 뭐 학교에서 이제 뭐 어떤 반장을 했다든지, 뭐 동아리 반장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리더십도 좀 보고, 공동체적인 어떤 생활들의 면모를 보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름대로의 각 학교별로, 전형별로 평가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면 미세하게 차이들이 있는데,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뭘 중점적으로 보느냐? 학업 역량을 본다. 서강대, 성균관대도 학업 역량을 보통 많이 봐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학업적인 부분도 보고 학생과 교사의 상호적인 세특이 기록되어 있는 걸 종합적으로 봅니다. 아무튼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그냥 점수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신성적이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지만 약간 조금씩 뉘앙스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총회한 학생부의 이 문구들을 보면 분명히 막 티가 나요. 막 꿀이 막 툭툭 떨어집니다. 이런 표현들. 네, 정말 내가 다 써주고 싶은데 글자 이런 거 색깔 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라도 어필을 해보겠다라는 거. 완벽에 가깝다랄지. 저도 근데 이게 또 최근에 서울에 있는 중동고 학생 봤는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 수업에서 인정하는 몇 안 되는 학생이다. 아주 뭐 기대가 장려됐다라고 하는 게 단순한 미사여도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종합적 써주는 게 왜 그러냐면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막 사회 선생님이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써주는데 합의를 막 서로 막 잘라주고 이 친구 키워줍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나오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분명 이 친구는 궁금하다, 만나보고 싶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이 묻어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성적이 안 좋은데, 만약에 성적이 안 좋은데 이 친구는 학교 일찍 와서 책판을 닦아놓는 거 안타깝죠. 착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성적이 중요하고 성적도 좋은데 이렇게 아끼는 애제자야. 이게 좋은 거지. 성적이 안 좋은데 얘는 좀 착한데 어떻게 안쓰럽다. 얘 정말 착할 것 같아. 성적이 막 모든 문제 중에 막 4, 3, 4 이러면은 못 붙죠. 그래, 너 우리 학교에 있는 너 다른 학교 가서 넌 잘 될 거야. 우리 학교는 안 되겠고 다른 학교에서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 기본적으로 된 학생들에서 여기까지 묻어 있으면 분명히 면접자에서 보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벌써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랑 아이 컨택 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저하고 막 눈 맞추면 저도 엄청 가려요. 저 지금 완전 아이 같은 이예요. 생계형이. 목차리면 이처럼 타는 거예요. 원래는 아이입니다. 네, 아이라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가 됐는데 학생들도 보면은 뭐 엄마도 완전 아이인데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진짜 낯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면 엄마가 낯을 가요. 네, 물론 아닌 경우 전반된 경우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완전히 이과적인 부모님인데 아이는 완전히 문과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애 5인데 다 달라요. 먹는 것 다르고 누군 계란을 먹고 누군 계란을 너무 좋아하고 천차만별인데 그래도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분명 이러한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참 사람 선생님도 살아가다 보니까 눈이 한 번 더 가는 경우는요.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고 있고 수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보고 화를 내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에너지를 전달하고 전달받아야 됩니다. 수업 때도 면에서 선생님 나 좀 잘해주세요. 난 선생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이런 공감도 합니다. 너 선생님 보고 짜증나 죽겠는데 선생님 보고 그냥 웃어. 그럼 선생님이 착각하고 너 이뻐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뻐하면 또 걔가 나 선생님 싫어하는데 그냥 비웃었는데 선생님 나 좋아하는 거면서 다시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고. 지금 제 얘기 많은 거 좀 웃어주셔야 돼요. 오늘 학부모님 특별히 이렇게 잘 웃어주시는 분만 정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동네 사람 같다고. 필기 꼼꼼히 하는 것은 부모님의 잔소리에 못 미치죠. 네, 우리 아이들은 눈으로 합니다. 레이저로 합니다. 영어 단어 다 눈으로 하고, 네, 수학도 뭐 누워서 하고, 그러다 자고 이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은 30년 전, 6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거 잘하면 선생님들 다 이뻐합니다. 인사 잘하면 너무 이렇게 인사만 해 이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결국은 생기부에 자연스럽게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있습니다. 자, 나의 생기부를 디자인하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결국은 성적이 중요합니다. 학업 역량이 중요해요. 이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과 계열 적합성으로 트렌드 변화가 있는데 전공 적합성 하면은 특정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열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가 또 있어요. 요즘에 핫한 게 뭐냐면 작년 의대 증원에 묻혀서 티가 나는 게 또 뭐가 있죠? 핫했던 게? 대답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무전공도 지금 아이콘이 하잖아요. 전공 적합성을 보겠다는데 무전공이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계열 적합성으로 그냥 자연계 적응, 공학이 아니라 그냥 자연계적으로 잘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선. 물론 특정과에 타깃이 돼가지고 잘하면 그 교수님은 더 뽑고 싶겠지만 그 전략이 실은 매우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해버리면 이제 확장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학업 역량적인 면에서 대학교 판단을 할 때 전공 적합성이 약간 계열 적합성 좀 약간 열려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관련 내신만 좋아도 관련 진로 활동이 적어도 오케이. 그러니까 그 활동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는데 자기 끝난 거 아닙니까?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는데 너 왜 이거 활동이 없어? 아니요. 저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 관련 분야가 주력 과목이 좋으면 얼마든지 커버가 됩니다. 반대로 성적은 아주 안 좋은데 과학에 관심이 많대요. 과학이 막 4등급인데 이 친구는 정말 과학
과학에 총괄되는 정말 아주 능력 있는 친구라고 선생님이 백날 써줘봤자 믿질 않죠.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먼저 좋고 활동이 적어도 오케이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게 좋아요. 너무 공부는 이렇잖아. 괜찮아요. 학생부 전형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다니까요. 네, 얼마든지. 학년별 생기고 주교도를 좀 굳이 좀 구분을 해보면 고1 때는 뭐가 중요해요? 학업. 뭐 지금 아니요. 뭐 지금 뭔 스토리를 세워요. 성적이 안 좋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 성적 우선 좋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고2 올라가서는 이제 슬슬 학업 역량적인 부분을 계속 챙겨가면서 진로적인 부분.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 했을 때 진로 역량이라고 해서 뭔가 지금 어디 가서 활동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관련된 과목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왜냐면 이쯤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1학년 끝나면 총 5학기 중에 2학기 끝나는 거잖아요. 한 2학년 1학기까지면 전체 반을 벌써 넘어서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지원 가능한 이 라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2학기 거의 제가 둘 다 생각하고 고3 되면 점점점 진로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분들이 교훈을 뭐냐면 그러면 학업 역량을 뭘 보겠냐. 그런 장면들의 문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기본 과목 잘해야 되고 잘하느냐 특별히 소홀한 건 없냐. 당연히 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수도 있어요. 성적의 추이는 당연히 어떤 게 좋습니까? 올라가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계속 잘하는 게 좋아요. 계속 잘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좋아요. 그게 최고고 올라가는 게 더 좋죠. 그렇죠? 떨어지는 것은 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성적 추이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1순위는 아니다. 원래 잘하는 게 1순위다. 올라가면 그래도 2순위는 됩니다. 그럼 추이까지 보겠다는 거고 어떤 참여나 이 의지들은 생기부를 보더라도 충분히 그냥 이건 정말 복사 같은 느낌의 그냥 매우 메마른 무미건조한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보이는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꿀 떨어지는 거 문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칭찬만 갖고는 안 되고 이 친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여기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데 이걸 연장으로 이걸 연구하고 하는 것들 그런 동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지를 다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면접이 없기도 하고요. 자소서 자체가 없으니까 생기부의 그 문구 하나하나를 제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에이 성적만 본다면서 아니 성적은 기본이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봅니다. 자, 학교에서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서류평가의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며 해당 학과에서 입학해서 잘할 수 있는지 소양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초 기본 과목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지. 네가 우주공학에 온다고 해서 얘가 할 수 있는 우주공학 뭘 해오니까 물리 수학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오면 우주공학을 잘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역량이 되는지를 체크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도 보시면 뭐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교과 성적이 학부에 미친 영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다른 것들은 다 빼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해요. 안 보여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뭐만 가장 신뢰도가 높아져요? 성적. 성균관대는 전공 적합성과 계열 적합성을 최소화한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적 좋아요. 성적이 중요합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입니다. 결과보다는 뭘 했냐보다는 왜 그러지? 어떻게 했지? 그걸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 스토리적인 면을.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뭘 했는가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의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서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거의 한 3시간짜리 버전인데 1시간 이내로 압축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이 너무 제한됩니다. 그래도 여기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표현하는 것들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나열식 생기부가 문제인가? 뭐 했고 자체 무조건 나쁘냐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고려대학교는 다양한 내용을 그냥 나열해 주는 것보다는 중요한 활동 위주로 좀 더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알차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연세대는 중요한 활동을 과정 추려서 보여주는 것과 다양한 활동을 뭐예요? 그거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결론, 나열을 많이 한다고 나쁘냐? 그런 것보다는 나열 못지않게 거기에 스토리들이 있어서 좀 진짜 자기 건지를 보여주고 싶고, 우리 그런 거 있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생기부를 썼을 때 막 밑줄을 그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하나도 감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써주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백날 밑줄 쳐봐도 소용이 없는 게 대학교에서 그런 문구를 한두 개 보겠어요. 이 친구가 뭐 학기 초에 뭐 학생의 뭐 자치 뭐 활동을 하면서 시민의식 함양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활동보다도 그 안에서 내가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도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밑줄을 치지만 실제 아이의 실제 개인이 하는 것도 어떤 게 좀 나와 있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녹여내야 돼요. 자, 평범한 건 안 돼요. 나만의 색이 필요합니다. 차별화라는 건 똑같은 수행표가 똑같은 주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얘기를 쓰는 게 필요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왜냐면 우리 학교 상황에서 하려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도 최대한 나의 이야기로 좀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시를 한 2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이를 구체화하고 어떻게 했는지 개발도 성국의 교육적 역량을 향상하고 각국이 요구하는 이것에 대해서 자금 원조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해가는 거예요. 기계공학 쪽 보시면 여기서도 이 충격흡수 슬리퍼를 제작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티로폼과 용수철을 이용했다. 솔직히 이게 구현이 현실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 친구는 어쨌거나 실패를 할지언정 구체적으로 뭔가 고민을 내고 실행에 옮겨봤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적절한 용수철 상수를 찾기 위해서 1.7% 이상 탄소를 함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론을 적용하는 자기 내용 아니어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집중하는 것들이 지금 서술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뭐가 전제돼야 된다? 성적이 좋아야 돼. 만약 자기가 하려면 무슨 방법이 좋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수학과 과학이 좋아야 돼. 자, 탐구요. 타고 들어야 됩니다. 집중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데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고등학교에서 뭘 했냐는 건 학교에 믿겠어요, 얼마나? 못 믿죠. 근데 이런 친구가 결국 와서 우리 학교에서 기회를 주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과에 오고 싶은 건가? 대학 학과에서 더 연구하고 싶은 분야들이 드러나는가가 결국은 자기소개서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동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주제가 쭉 연결되는 좋은데 문제는 전 과목에서 전 학년에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웃긴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과목 면에서 수면과 관련돼서 수면 단계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수면 뇌파 뇌 영역까지 연결해 주는 것도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과목에서 약간 연결성 있는 것도 괜찮은데 그걸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연결하면 숨 막히는 거고 내가 경제에 꽂혔다고 해서 경제 그래봤자 손바닥 아니잖아요.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각 교과목에 필요한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은 내가 연구를 하고 연결성이 있는 연구가 확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역시 평가요소 개선안에서 셀프 평가로 적절하게 선택했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쉬운 것만 선택한 건 쉬운 것만 골라간다는 어떻게 있어? 감점이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인데 이수한 학생이 적어요. 근데 나머지 1등급인데 특정 과목 2가 나왔어요. 치명적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300명 중에서 1등급이 나오는데 한 30명짜리에서 2등급이 나올 것은 감안할 수도 있어요. 단 그게 어떤 플러스가 있느냐? 분명히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걸 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적절하게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다 플러스 요소들이 됐습니다. 또 관문을 이수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했냐?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최근에 딸이 어디 간대요. 어디 가는데 했더니 무슨 어디 가서 이런 공동 교육 과정을 수업을 들으러 간대요. 너만? 아니 셔틀버스가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다 놀러 간대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게 인근에 있는 교육기관 이런 전문기관에서 오픈해주는 수업을 갖다가 이제 해서 이제 공동 그런 교육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저도 이러한 노력들은 다 플러스를 줘줍니다. 근데 문제는 성적이 안 좋은데 이것만 찾아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너무 제가 공부 얘기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실은 뭐도 필요 없습니다. 창의 역량 교육 운동 중에 이런 공부를 다 추천했을 건 천천히 한번 보시고 학과에 따른 주제 찾기를 예시로 좀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뭐 상경이냐 사범이냐 공학이냐 의학 간호냐 네.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네가 알아서라고 해 결국 공부는 아이들이 하고 연구하겠지만 혹시 부모님이 가끔씩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링크 걸어주면 좀 좋습니다. 와이프가 저한테 많이 조언해 주더라고요. 서울대 전형이 바뀌었노라고 저한테 뭐야 내가 지금까지 와이프한테 꼭 얘기를 안 했어. 와이프가 무시하고 남편이 이걸로 입시를 보내고 사는데 서울대 바뀐 걸 모른다고 생각하나 할 정도로 오늘도 몇 개 보내주더라고. 다 아는 거야. 킥킥거리면서 네. 저는 이제 내조를 많이 해주는 와이프가 있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공동체 역량 극대화.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해서 반드시 전교 회장이어야 되고 반장이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멘토도 있고 가끔 임원도 왜 무슨 부장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소통의 과정은 동아리일 수도 있고 수행평가일 수도 있고 토론 과정에서 예를 들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유엔 모의유엔에서 내가 어느 나라에 뭘 맡아가지고 이러한 의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나를 보여주는 과정들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진행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이 의사소통 부분을 통해 또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런 세부 평가 목록들을 쭉 한번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예시들 학급위장으로서 이렇고 체육시간 직장에 있는 동반 친구들의 원반 연습을 도와주고 이러이러하게 했다가 결국은 공동체 역량으로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소다. 1시간을 줬는데 아까 소름 끼치게 앞에 선생님께서 다 끝나고 처음 봤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제가 8시에 들어가게 됐다면 8시에 딱 끝나고 제가 처음 가가지고 제가 아쉽게 4분을 오버를 했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집회 수업을 많이 전달하고 있지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이 생김 이야기하다 보니